자, 오늘은 그 135회 그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기출문제 해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일단 그 시험을 이번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는 시험이 어렵다 할 수도 없고 쉽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보통 난이도의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테 유리한, 그냥 공부를 하신 분들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저기,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시험을 되게 잘 냈어요. 문제를 잘 냈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그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출제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출제하신 분이 기술적으로 좀 근무를 많이 하신 분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기술 계통에 이제 현장 베이스도 약간 있으면서 연구 베이스도 좀 있으면서 이런 쪽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문제 퀄리티가 좋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형태고, 그러니까 공존행동은 조금 어려웠어요. 공존행동은 조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쓸 문제, 다 채울 수 있는 정도, 아예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늘 기계설비 보신 분들은 답안지를 좀 받았죠? 답안지 다 받으셨죠? 답을 맞추지 말고, 어차피 답은 다르니까 맞추지 말고,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계속 이제 맞추면서 보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추면서 보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썼구나. 저분은 저렇게 썼구나. 나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모르죠?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저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냥 답안지를 마련해 온 겁니다. 마련해 온 거기 때문에, 꼭 이게 100% 참이다. 그렇게.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쓴 게 답이에요. 답이고, 시험 다 어떻게 봤지? 시험 다 쓰고 왔어요? 다 썼어. 그래요. 우리 10 to 10이라고 마지막에 우리 모여서 하는 거, 쓰러진 줄 알았어. 하다가 병난 줄 알았어, 제가. 그거를 이제 했는데, 10 to 10이라고 제가 이틀 나왔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이틀 동안. 예. 그때 이렇게 해갖고, 이 시험 보고 강평하고, 또 가서 또 개인 또 얘기하고, 시험 보고 강평하고 개인 얘기하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루에 3번씩 했나? 근데 계속 이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해결하고 간 거예요? 다 썼네? 다 썼어요, 다? 페이지 분량은? 대충 채우긴 했는데, 그냥 틀리게 채워가지고. 괜찮아, 틀리죠. 괜찮아. 되게 3개월 공부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3개월 공부하고, 대단합니다. 되게 글도 되게 사기성을 잘 쓰더라고. 잘하셨어요. 그죠? 네. 자, 135회 건축기계 설비사 같은 경우는, 기초역학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기초역학 문제가 안 나왔고, 그죠? 기초역학 문제 안 나오고, 건축환경도 안 나왔어요. 건축환경도 안 나오고, 기계설비 일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계설비 일반이, 지금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4문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가 한 8문제 정도. 그죠? 전통적으로 원래 문제는 공기조화가 많이 나와요. 원래가. 그죠? 발정자 쓰지 말고 8개. 자, 그리고 난방설비 또 안 나왔어요. 난방설비 안 나오고, 그리고 위생설비, 위생배관 있죠? 위생배관. 위생배관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서도 한 7문제 나왔습니다. 7문제. 7문제 나왔고,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도 있었어요. 좀 건들기가 힘든 문제도 있었고. 냉동이 원래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 출제하시는 분이 흡수식 냉동기를 많이 연구하시고, 접목하신 분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죠? 냉동기에서 4문제가 나왔고, 냉동에서, 무려 4문제가 나왔어요. 냉동에 4문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한 문제 나오고, 2문제 나오고, 많이 어떤 데 안 나와. 그죠? 기계설비가. 그 다음에 제어에서 2문제. 제어에서 2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신재생은 안 나왔습니다. 신재생은 안 나왔고, 법규가 2문제, 건축 일반이 한 4문제. 그래서 건축 일반도 포지션이 컸어요.
건축 일반이 한 4문제 나와갖고 포지가 컸습니다. 요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었고, 이렇게 하면 몇 개죠? 합치면 4개, 12개, 19개, 23개, 25, 27, 31. 딱 맞네요. 그죠? 자, 저게 안 맞았을 때의 자괴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다 했는데 저게 안 맞아, 숫자가. 31개가. 그러면 하나 다 찾아봐야 되거든. 그거 다 찾아봐야 돼. 매칭해보고. 근데 저게 맞아 다행이고요. 일단 냉동이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죠?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도 뭐 이 세관 부분, 세관의 사전 준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밸브를 잠근다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열교환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여러분들 이제 공부 교과서에 있는 이제 화학 세척하고 뭐 그 다음에 기계 세척 위주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흡수식 냉동기에서 흡수액과 냉매를 세관 당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죠? 성상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완벽하게 다 갈아버릴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난이도는, 수준은 높은데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였고, 원래는 이 정도 난이도면 합격생이 좀 꽤 나오는 어떤 시험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리고, 기계설비 기술 기준 있죠?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표 있습니다. 별표. 기계설비 기술 기준이 별표가 보면 1에서 한 15별표까지 있는데, 아니면 15분까지 있어요, 별표가. 거기에서 지금 한 3, 4개가 나왔어요. 3, 4개. 그죠? 3, 4개. 약간 거기 내용을 응용해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한 3, 4개 정도 나왔다. 그죠? 1번 15번인데 보통 1에서 한 12까지 보시면 돼요. 12까지. 거기서 한 3, 4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잡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때 흡수식 냉동기 관련해서 2문제 나왔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좀 느낌이, 그냥 뭐 다 주관적이지만, 느낌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냥, 나쁘진 않고, 좀 약간 들뜨기도 했을 거예요. 약간. 들떴죠? 그죠. 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사에서는. 자, 들떴다.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괜찮아. 대표하면 돼요. 사장님 하면 되니까. 한국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가리형 문제들이 많았어요. 노가리형 문제들이 꽤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량을 채워가느냐. 이제 그것도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강로 들어가서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진행해 볼게요. 네. 자, 1번 문제 볼게요. 용어 설명.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죠. 송풍기의 상사법칙을 설명하고 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 그럼 이 상사법칙은 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막혀서 못 쓰는 건데 이거 아무 얘기도 아니죠. 뭐 제어 방식으로 회전 제어를 한다는 둥, 뭐 그냥 뭐 노가리 치는 문제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필력으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필력 싸움이죠. 필력 싸움. 그죠? 지금 공조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다음 회차 이제 공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조 하시면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덕트 설계 시 사용하는 정합재 취득법의 원리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원리는 다 교과서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변별력은 어디 있냐면 그 교재 지금 제가 그 프린트 나눠드린 거에 식이 하나 있어요. 그 델타 P. 그러니까 정합 변화율에 대한 게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델타 P는 우리가 이제 정합 재취득 계수라고 하는 스몰 k에다가 동합차예요. 스몰 k에다 동합차를 빼주는 거. 자, 요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합에 동합이 없어진 만큼 그만큼을 어떻게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 정의 자체가. 그게 이제 식으로 표현된 거고. 이 프린트 안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다 갖고 계시죠? 프린트 안 갖고 계시면은 여기서는 자, 이 식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식이 들어가면 거의 좋은 점수 받아요. 네. 다른 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식이 용어 설명인가 아마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용어 설명 책에 나와 있죠? 네, 아마 여기까지 괜찮았을 거고. 3번. 자, 요거 좀 헷갈렸을 거예요. 자, 열수분비가 공기조화 시스템 설계 및 운전에서 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3가지 써라.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립니다.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네? 이거 노가리 문제예요. 자기가 생각해내서 사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습공기 선도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습공기 선도를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내야 돼요. 습공기 선도와 그 다음에 열수분비의 정의를 생각해내야 돼. 그럼 열수분비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엔탈피예요. 델타 엔탈피. 그리고 열수 분비라고 하는 거는 팩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가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때 엔탈피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엔탈피 증가가 없으면 우리가 순환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만 있으면은 온수. 그리고 아예 뭐 상당히 많은 수준을 차지하면 우리가 증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이 델타 엔탈피가 끼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습을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그 실에 보충해줘야 되는 엔탈피 열량 중에서 이 가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기 같은 경우는. 엔탈피를 많이 늘려주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 그 전단에서 보통 진행해줘야 되는 무슨 코일? 난방 코일. 난방 코일에 대한 부하가 적게 걸린단 말이에요. 얘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죠? 가습으로 열량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열수분기가 좋은 건. 그러니까 열수분기가 크면은 난방 쪽의 부하를, 즉 난방 코일에서 가열되는 부하가 작아져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와야 돼. 이 문제 핵심 포인트 그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열수 분비에 따라서 치출점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공기 선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을 때 만약 가열돼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자 열수 분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얘랑 교점 어떤 거와 얘와 어떤 것의 교점을 갖고 우리가 치출점을 찾죠? 이쪽에 가면 이거 뭐 지금 오늘 듣고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현열비가 있잖아요. 현열비. 그럼 현열비의 기울기와 어디랑 교점? 실상태점이 있을 거야. 우리 목표한 실상점. 현열비의 기울기와 실상태점의 교점을 갖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 현열비의 이게 현열비의 기울기예요. 이 실상태점이고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치출점이야. 이게 치출점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치출점 자체가 뭐 때문에 바뀌는 거야, 지금? 열수분비 때문에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현열비선은 그대로 쭉 가는 거고. 그죠? 그럼 열수분비에 따라서 치출점이 달라지고. 그죠? 치출점이 달라지면은 동시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출되는 경우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출되는 경우하고 뭐가 또 차이가 나냐면 뭐가 차이 나요? 풍량이 차이 나요. 풍량. 치출 풍량. 그죠? 치출 풍량은 이 현열량 갖고 하는 것인데 그 현열량은 온도 차이를 갖고 치출 풍량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메커니즘으로 끌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났어야지. 공부를 많이 했어야지. 그죠? 네. 자, 됐고. 자, 근데 문제 4번. 자, 요거 수배관에 설치되는 가마밸브 설치 시 검토되는 캐비테이션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보고 너무 아깝더라고, 제가. 그죠? 이 문제를 제가, 어디지? 공존행동 기계기술사에 나온다라고 했거든. 근데 건축기계 설비기술사에 나왔는데. 그죠? 공존행동 기계기술사의 10-10에 그냥 이게 우리 마지막에 할 때 이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문제를 그냥. 똑같지, 거의. 예. 알려줬는데, 이게 건축기계 설비기술사에 나왔네. 그죠? 네. 그래도 얼핏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어때? 아쉽군요. 그죠? 네. 캐비테이션 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캐비테이션, 즉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정량화시키는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을. 그런데 이 캐비테이션 지수가 크면 클수록 공동현상 발생 가능성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이제 관계식을 쓰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그 식을 보시면은 위쪽이 뭐죠? 자, 위쪽이 유체 정압입니다. 유체 정압이고 마이너스 수증기의 전압이에요. 그죠? 수증기. 유체 정압 마이너스 수증기의 전압. 자, 그리고 밑에는 큰 의미 없어요. 로우 GH. 네. 자, 이건 흡입수도죠. 흡입수도. 자, 그럼 어떨 때 볼까요? 자, 흡입수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은 적어져요. 그죠? 네? 흡입하는 게 적으니까. H가. 자, 그 다음에 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증기 분압이 높아지면 캐비테이션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죠? 포화 수증기압이 높아지면. 그래서 얘도 작아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얘가 작아지니까 여가 커지고, 빼기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다음 얘가 작아지니까 여기는 또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캐비테이션 지수가 커지면 뭐다?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 요게 1보다 크면은 보통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그 내용인데 이거 선택해서 풀었으면은
이 공식을 많이 썼다 본인이 공부해서 그럼 좋은 점수 엄청 좋은 점수 받을 거예요 이거는. 그죠? 참 아쉬워. 이게 공존행동이 딱 나온다고 해서 제가 나올 것 같아갖고 공존행동이죠. 이거 공부해 갔죠. 예. 근데 이 건축기에 나왔어.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예. 나름 최선 다했어요 저도.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레스토랑 주방과 그 다음에 바닷가 샤워실에 설치하는 포집기의 구조 및 설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라. 자 이거는 문제가 변별력 어디냐면 레스토랑 주방하고 샤워실, 바닷가 샤워실에 어떤 포집기를 넣느냐 그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노가리 형태로 짜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스토랑 주방은 뭐죠? 그리스 저집기를 갖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닷가 샤워실은 모래와의 싸움입니다. 모래, 그죠? 모래. 그래서 샌드 저집기를 갖고 진행한다. 이제 그거를 해주고 각각의 내용을 풀어주는 문제였어요. 네. 자 됐고, 자 문제 6번. 요게 좀 어려웠네요. 요것도 이제 애매하고 사실상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자 생애 주기 비용에서 내용연수 종류와 할인율의 종류를 설명하시고, 내용연수 종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출이 한번 됐었죠. 경제수명, 물류수명, 뭐 기념수명 쭉 이런 수명들이 있어요. 내용연수에 대해서. 자 근데 할인율 종류 요게 약간 전문성이 있죠. 왜 우리가 이제 명목 할인율하고 실질 할인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LCC는 명목 할인율을 갖고, 맞아요. 실질 할인율을 갖고 분석을 합니다. 명목 할인율은 물가 변동, 기대이익을 다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실질 할인율은 기대이익만 고려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 썼으면은 요것도 괜찮았죠. 근데 이 문제는 어려웠다. 그죠? 저쪽,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발주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그쪽 프리미엄이죠. 예, 프리미엄. 자, 됐습니다. 문제 7번. 자, 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표준 품셈 제도와 이제 표준 시장단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요걸 비교해서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기계설비 공정을 설명하시오. 이 표준 시장 단가가 뭐냐면 실적 공삽이에요, 이게. 이게 실적 공삽이에요. 예,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실적 공사비가 예전 용어가 바뀌었어요. 요 표준 시장 단가 제도로. 근데 제가 교재에는 계속 실적 공사비로 이제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달아놨거든요, 지금.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 출제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허를 찔러버렸죠. 그죠? 허를 찔러갖고 표준 시장 단가 제도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랑 똑같다? 실적 공사비랑 똑같은 거예요. 실적 공사비랑. 그래서 이제 표준 품셈하고 실적 공사비를 비교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예, 편할 거고. 자, 거기서 이제 구분되는 것 중에 보면은 큰 제목 1번 그 비교표에 개념 밑에 보면 가격 정보 제공이 있어요. 표준 품셈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단가가 없어요. 공품만 있죠, 공품. 그죠? 품만 있죠, 품.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표준 시장 단가 제도는 과거에 있는 내역을 갖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산되는 품에다가 플러스 단가까지 제공이 돼요. 그죠? 자, 요게까지 되고, 근데 문제 어차피 이게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게 뭐냐면, 큰 제목 2번에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기계 설비 공종이 있습니다. 요거를 몰라서 못 풀어요. 요게 지금 2025년 자, 건축공사 표준 시장 단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의 반기별로 나오거든요. 반기별로. 그래서 2025 상반기 표준 시장 단가. 표준 시장 단가. 이 표가 있어요. 그죠? 네, 표준 시장 단가. 자, 요런 여기 건설공사. 건설공사. 요거. 자, 요거를 갖고 여기를 이제 가면 이게 요 공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는데, 아까 그 좀 전에 몇 번 문제였죠? 6번 문제. 6번 문제, 그 다음에 요번에 7번 문제. 그죠? 요 두 가지는, 관을 위한. 그죠? 관을 위한 문제죠. 관을 위한. 요런 문제. 그리고 문제 내신 분도 어떤 그쪽 분위기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 문제 풀었어? 이거 잡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거 표준식 이건 알았어요. 그쵸. 설계했으니까. 역시 잘했습니다. 좋은 점수. 공정도 알았겠네. 공종은 그냥 이거 큰 거만. 큰 거. 이건 공부하는 건데? 공부했었어요? 아니요, 이거 그냥 제가 찍어서. 찍어서? 이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분 배관공사, 보험공사 이런 거 정말.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맨날 놀래요, 제가. 그죠? 자, 이번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짬뽕이 돼서 문제 나왔는데, 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정의,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정의, 상주감리 대상건축물에 설명해봐라. 아우, 그죠? 자, 상주감리 대상건축물은 예상 문제로 좀 그걸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예상문 제시했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출제가 됐네요. 자,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 정의. 자,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냥 건설사업관리 우리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는 자, 총공사비가 몇 억? 기본적으로 200억. 200억이 키워드 200억. 200억.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정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감리 내용 더 적으시면 돼요. 예. 근데 요 4번이 변별력이 컸죠.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요거 한번 우리 모의고사 반인가 어디서 다뤘었어요. 한번 다뤄서 문제로 다뤘었는데, 우리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속된 5계층의, 자, 5계층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이거거든요. 네, 명확하게. 그래서 그때 좀 공부하셨으면, 네, 딱 잡는 문제였죠. 잡는 문제. 자, 됐고, 문제 9번입니다. 자, 위생교육에 사용되는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이것만 딱 풀면 문제가 너무 조금밖에 분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한 페이지를 채울 수 있는 능력, 그게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위생기후 갖출 조건, 뭐 흡수성이 작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위생기후의 종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대변기, 소변기, 뭐 그다음 뭐 요즘에는 뭐도 있죠? 그 식기세척기도 여기 들어갈까 아마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이 위생기구가 뭐냐면 위생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어떤 철학이 없다면 철학을 갖고 계시면 돼요. 위생기구는 뭐냐면 중개인이야, 중개인. 중개인. 예, 중개인. 중개인. 누구랑 누구를 중개하는 사람은 아니고 누구랑 누구를 중개하는 거냐면 이쪽에 하면 급수라는 애가 있고 이쪽은 배수라는 애가 있어요. 배수. 급수와 배수의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위생기구는 급수가 들어오고 배수를 발생시켜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변기, 그 다음에 소변기, 좀 전에 제가 식기세척기, 세면대, 전부 다 급수가 들어오고 쓰고 나가는 거예요. 세탁기도 엄연히 얘기하면은 급수가 들어오고 배수 나가는 타입. 위생기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탁기는 전자 쪽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는 않고. 근데 식기세척기는 현재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개인이다. 여기 껴있는 건, 다 우리가 그 뭐죠? 위생기구로 얘기를 해요. 위생기구. 그 중에서 위생기구 중에서 위생도기라는 게 있는 거야. 위생도기. 그게 이제 뭐, 우리 반짝반짝한 것들, 세면대 같은 거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 도기라고 하는 거고, 위생기구는 이렇다. 그죠? 중개인.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위생기구 종류를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됐고요. 자, 문제 10번. 자, 이거는 이제 예상이 됐어요. 이거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건 아주 반가웠죠. 그죠? 이거 풀었나? 이거? 10 몇 번? 이거 10번. 공수에 이거 안 나와. 안 나왔어? 미안. 예, 죄송해요. 헷갈려. 헷갈려. 이제 헷갈려. 풀었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지 건축물 인증 기준이 이제 통합되면서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변경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아우라적인 문제, 전체적인 큰 틀의 문제가 나올 건지, 아니면 소규모 유형으로 나올 건지, 그 큰 틀의 문제가 있고, 소규모 유형에서 나오기에 가장 적합한 문제 이 문제였어요. 가장 적합한 문제가. 근데 뱀스의 딱 13가지 항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서 다뤘던 그 항목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 13가지 항목을 다 적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만약 공부했으면 이거 아주 대박이죠. 대박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재료지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설치 기준을 설명해봐라. 그죠? 자,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퀴즈를 풀었을 겁니다. 네. 예상 문제 때도 말씀드렸고 한번. 자, 11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재료의 어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설비는
그 설비는 이제 순수한 재료나 순수한 기계를 다루는 쪽은 아니에요. 이 설비라는 곳은 어떤 재료나 기계를 갖고 응용을 하는 어떤 파트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 기술사라고 또 있죠. 기계 기술사도 있고 다른 기술사도 있는데 그쪽하고 좀 영역이 다른 게 우리는 약간 응용 파트예요. 응용 파트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응용 파트 문제는 아니고 순수 재료 문제예요. 완전 재료 문제. 그래서 합금강의 수소치성의 원인 및 감소 대책 이런 문제는 설비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선택을 못해요. 그렇죠? 선택을 못하고 예전에 혹시 이제 기사로 해갖고 일반 기계나 이제 뭐 건설 기계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합금강의 수소치성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뭐죠? 수소원자 금속 내부로 침투되는 겁니다. 침투돼 갖고 우리가 그 금속이 연성이라는 걸 가져야 어딜 가나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 연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충격만 주면 팍 깨져버리는 현상. 그걸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치성이라고 뭐죠? 수소의 우리가 치성. 그죠? 수소 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침입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예. 자, 그럼 합금강의 수소 치성의 원인을 보면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한 수소가 철강제에 침투하고 고온고압의 수소 분위기에 장차 노출되고, 그죠? 쭉 읽어보십시오. 전기도금의 제어가 좀 안 됐고, 용접봉의 건조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소 대책으로 발생 전과 발생 후로 나눴어요. 그죠? 발생 전은 산 처리할 때 대독 짧은 시간에 산세래라. 산세가 뭐죠?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죠? 우리가 이제 녹을 제거하려고, 금속을 산수용액에 산수용액하고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산세라고 해요, 산세. 그죠? 그럼 산수용액하고 접촉을 시키면 산이 들어가겠잖아요. H가 들어가는 거예요, H가.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짧게 해라. 그죠?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고, 그게 이제 발생 후로, 만약에 이제 산세를 했어. 그러면 수소가 침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발생 후의 두 번째 점. 산세 후 가열된 중탕시키는 거죠. 알칼리 넣어봐라. 알칼리. 그죠? 알칼리 용액에 넣어서 침입한 수소를 도금하기 전에 제거해라. 그죠?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치성에 대한 내용이고, 약간 순수한, 기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2번.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인 인버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또 변별을 가를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어디서 변별하냐면 인버터는 다 알아요. 인버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인버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지금 전반적인 문제야 아니면 찍힌 문제야? 네? 전반적으로 물었죠? 전반적으로. 그럼 전반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대제목을 다양하게 펼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관건은 대제목을 다양하게 펼쳐갔느냐 아니면 국소적으로 펼쳐 끝내느냐. 이게 문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인버터에 대한 정의, 개념, 그다음 인버터의 기본 구성, 그리고 인버터 용량 산정 및 시공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4번에 인버터의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거를 다양하게 4개 정도로 대제목을 치고 들어갔느냐. 그게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인버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직관 하부와 최하층 수평주간 등에서 발생하는 거품 역류.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발포존. 발포존에 대해 물어봤어요. 거품 역류에 대해 설명해. 발포존에 대해 물어봤고, 이 발포존 문제도 역시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것도 대제목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변별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점수 잘 안 나와요. 다 아는 문제들이잖아. 잘 써도 높은 점수는 못 내주죠. 근데 아까 뭐 우리 그 합금강의 수소치성 이걸 본인이 또 알았다. 그것도 좋은 점수 나오죠. 썼어요? 그 수소치성 쓸 때는 막 써 그냥. 막 써. 수소치성. 막 써도 돼.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누구나 생소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소한 문제는 저도 생소한 문제예요, 보통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쓰세요. 그럼 채점관분들도 생소해요. 그래서 막 쓰면, 물론 모범 답안은 있습니다, 옆에. 모범 답안 있는데, 모범 답안 외로도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 이 기술사는. 그럼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수소치성에 대해 정확히 막 엄청 깊게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답안지를 채점을 해. 모범 답안이 있어. 누가 썼어. 근데 한 페이지를 다 채웠었어. 맞는 거 아니야? 틀린지 맞는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럼 어떻게 가? 맞는 쪽으로 가야 돼. 지금 맞는 쪽으로 가야 돼. 네, 맞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싸리 애매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13문제 중에 10문제를 다 알고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합격할 때까지 그런 경우는 없어. 저도 그런 거 중에 한 번도 없었어. 합격할 때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뭐 한 8문제 알고 푸는데, 그럼 잘 푸는 건데, 한 2문제, 그러니까 5문제 중에 2문제를 이제 두 문제를 노가리를 쳐야 돼요. 그죠? 그러면 5문제 중에서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2문제를 선택하냐. 애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그죠? 그걸 선택하냐. 아니면, 에브리바디 모르는, 정말 교과서에도 없는 처음 본 거를 2개 선택하냐. 그러면 처음 본 걸 2개 선택하는 거야. 그래야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모험이죠. 자,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선택이 안 돼. 예. 마음을 비워야 돼, 그때는. 예? 한번 해보자. 응? 그럼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수호지성 같은 거 막 찍어버리고. 그죠? 이번에 10개 알았죠? 이번에 10개, 한 9개? 9개 정도, 8개 정도. 괜찮아. 2개 정도. 애매하게. 뭐 선택했어? 애매한 걸로? 감리? 그 상주 감리 뭐. 아, 그 상주 감리? 예. 아, 그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상주 감리 그 대상을. 아, 대상. 당 옛날 거 애매한. 자, 하여튼간 잘 쓸 거라 믿고. 자, 2교시 가죠. 2교시. 자, 2교시 서술로 가면 2교시가 좀 어려웠어요. 2교시가. 예, 2교시가 그냥 문제를 겉보기에는 괜찮았는데 깊게 들어가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1교시 때는 좀 기분이 괜찮았다가 2교시 풀고 나서 점심 먹을 때쯤에 좀 기분이 찝찝했을 거예요. 찝찝? 처음부터 찝찝했어? 네? 집에 갔어? 언제? 2교시 풀고 집에 갔어요? 전화 받고?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도시락은? 안 싸가고? 그래서 집에 갔네, 배고파갖고. 그래서 배고파. 그래서 항상 싸고 가세요. 어느 학교에서 봤어요? 인왕중. 다음에도 인왕중에 볼 거예요? 나도 인왕중 가서 봐야겠다, 한번. 뭐든지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 매 교시마다 저는 뭐 특별히 부담 없이 가갖고, 교문 앞에 지키고 있을게요. 교문 앞에 그럼 차로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바리케이트지 뭐. 딱, 멈추라고 하고, 네, 내려보시라고, 뭐 보러 오셨냐고, 왜 가시냐고, 다 들여보내고, 그죠? 그 역할을 좀 해야겠어. 그렇죠? 자, 2교시 서술입니다. 자, 1번 문제. 흡수식 냉동기 일중효용에 대한 자, 설명하시오. 그죠? 다음 설명하십시오. 작동 원리. 좋네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 다 하는 거고. 두 번째부터가 이제 머리 아픈 거죠. 냉매와 흡수제 조합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3가지. 뒤로 넘기세요. 넘겨서 바로 그거부터 보세요. 자, 여기서 3가지 적으래. 3가지. 그럼 채점 3가지 적으면 무슨 말이든 적으면 돼요. 근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2개가 필요해. 예, 2개 필요해. 첫 번째 뭐? 비등점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비등점. 이건 냉동공조에도 냉동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다음번. 그러니까 비등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비등점 차이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제 흡수액과 냉매 관계는 결국 뭐냐면 서로 잘 뭉쳐야 돼. 뭉치는 놈이어야 돼. 그래서 혼화성. 요 2가지 팩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머지 3번은 노가리로 가야 되는 거야. 네, 나머지 3번. 무슨 뭐 잠열이 크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공통 내용이죠, 공통 내용.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이었고. 자, 3번에 뭐 냉매 흡수의 종류에 따른 조합이 미치는 영향의 특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밑에 영향과 특징은 노가리예요. 그냥 아무 말 써도 되고 종류 2가지를 종류를 드는 게 관건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게 2개밖에 없어. 상용화되어 있는 게 나머지 다 연구 단계 많이. 그죠? 파일럿 단계란 말이야. 연구 단계, 파일럿 단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게 2개가 냉매가 물일 때 리튬 브로마이드 흡수제. 그 다음에 또 뭐야? 암모니아가 냉매일 때 물이 흡수제. 이 2가지를 갖고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가 냉매면 무조건 얘는 토출 함량이 높아. 그리고 독성 있고 막 이래. 그죠? 그러면 그러면 물하고 저 리튬 브로마이드 쓰지요. 그죠? 근데 물하고 리튬 브로마이드는 치명적으로 공랭화가 안 돼. 공랭화가 좀 어려워. 공랭화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냉매하고 흡수제하고 비등점 차이가 막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혼합성은 무지하게 커.
그리고 분리하는데 열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해, 얘는. 예, 재생기에서. 네, 그런 내용도. 자, 됐습니다. 이게 그 물이 비등점이 100도씩 높은 겁니다. 냉매치고 엄청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 비등점 높은 것 때문에 공랭화도 안 돼. 그 다음에 재생기열도 많이 필요해.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오케이. 쨌고. 그래도 1번은 아마 잡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1번 잡을 수 있었어. 그 다음 문제 2번. 자, 중앙식 급탕배관의 계획 및 시공상, 고려상. 이 생노가리입니다. 이 생노가리 문제예요. 생노가리 문제. 생노가리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기출문제 해설하려고 요거 그 기출문제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정리하냐면 그 시험 여러분 보시고 월요일날 이제 나오잖아요. 시험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 시작이면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스트레스가 조금 덜었어요. 조금 덜었는데 왜 그러냐고. AI가 등장을 했어. AI.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챗 GPT 뭐 이렇게 막 설명해 주라고 요즘에 뭐 최신본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한다고 뭐 이렇게 뭐 메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AI한테 문제를 치니까 막 나와. 답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야 이거 한 2, 3일이면 이거 다 하겠다 이제. 이거 보통 한 일주일 걸리거든. 2, 3일 다 하겠다. 아 괜찮네. 신물물이네. 그래가지고 A한테 한 몇 문제 맡겨봤지. 몇 문제 돌려봤어. 돌려봤더니 그래 싹 해서 컨트롤 CV 한번 했더니만 한번 자세히 읽어봤죠. 아 근데 AI는 너무 똑똑해. 너무 많은 걸 포함해서 그 내용을 갖고 오더라고. 너무 많은 걸. 정제가 안 돼 있어. 그래갖고 틀린 것까지 다 넣었더라고. 틀린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넣은 게 많아. 단점을 장점으로 넣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또 그 고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 느꼈는데 이것도 AI에 넣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것도 시공상 계획 및 시공상 고려상. 근데 이거는 막 개팍 막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수일간의 고민을 거쳐서 어떤 걸 제시를 드릴까? 내 생각으로만 너무 넣기에는 너무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어디를 참조했냐면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5번이요. 기준 멸마? 별표 5번. 별표 5번. 자, 우리가 이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데 1번에서 15번까지 별표가 있다. 그 중에서 1번에 12번 정도까지가 우리한테 핵심이 되게 되는데 이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와 코리안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자, 이 둘을 합쳐놓은 개념이에요. 이 둘의 핵심을 모아서 거기다 별표에 꾸려놓는 개념이야. 그래서 계획상이라고 하면 KDS, 시공상이라고 하면 KCS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합산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딱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 그죠? 그래서 모음담을 어떤 거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채점관은. 근데 제가 만약 채점관이고 출제자라고 하면은 요걸 모음담으로 갖고 왔을 것 같아. 그죠? 지우실 때 자, 요런 문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갖고 풀어야겠구나. 그럼 집에 가서 오늘부터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를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요 마인드만 하나 갖고 와도 오늘 성공이에요. 그죠? 됐습니다. 네, 찾아볼 노가리형 문제고. 자, 근데 문제 3번. 대공간 건축물의 효율적 공조를 위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답이 수백 가지야. 대공간 공기형의 특징. 우리 교과서에도 있죠? 그죠? 아트리움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기 분배 방식에 따른 공조 시스템. 하부 공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측면 치출하는 것도 있고, 상부 배기하는 것도 있고, 막 쓰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대공간의 냉방 방식은, 상부에 한참 더울 때 상부를 배기를 틀어놓으면 연돌 효과에서 기류 형성돼갖고 기류에 의한 냉방. 그것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다양한 답이 도출됐었는데, 제가 거기 참고라고 적어놨죠? 참고. 그죠? 참고. 근데 이 문제와, 그죠? 이 문제와 이 문제 뉘앙스와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여기를 참고해서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서면으로만 이제 해놨는데, 대회 가셔갖고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요게 꼭 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봤을 때는 이거를 모음답으로 갖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이 문제는 역시 답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방향성을 잃으면 정답이 없는 노가리지만 방향성을 갖고 있는 노가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 설비 자동 제어 시스템 계획 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방법. 이 문제는 출제를 하는 그 뭐 출제 의도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오래된 말들이 써 있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지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말 자체를 잘 안 써요. 컴퓨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의외로 지금. 예? 우리가 이 뭐죠? 이 서면으로 컴퓨터라는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대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참고에 나와 있는 그거 형태로 상당히 앞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갔었던 내용이 지금 문제 나온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바스, 뱀스, EMS, 뱀스, 그 다음에 FMS.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갖고 제어하는 방식. 요거를 나열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의도 파악이 쉽지 않았던 거죠. 요즘 컴퓨터 갖고 안 하는 게 없거든. 그죠? 자, 그리고 이 컴퓨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주 예전 시대였다는 게 뭐냐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방법과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면 건축 설비 운영에 한 방법으로 나눠놨어요. 지금은 다 소프트웨어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 설비 운영을 할 때도. 근데 이걸 나눠놨다는 거는 예전의 내용을 지금 문제 내신 것 같아. 감히 제가 평가하면 안 되지만, 평가 안 되지만 그냥 추측을 해볼 건데. 근데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또.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 방법은 제가 종류해봤듯이 바스, FMS, IBS, BMS, BEMS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특징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설 운영에 관한 우리 뭐 교과 듯이 뭐 우리가 온도 제어를 한다는 둥, 그 다음에 외기량을 줄인다는 둥, 그죠? 이런 쪽으로 제어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는 어려운데요.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모범 답안을 잡을 때 이렇게 이제 옛날에 쓰던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검색 방식을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걸 찾아봐요. 되게 상당히 옛날 거를.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검색이 돼요. 이런 카테고리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유추해서 문제를 내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됐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 5번. 자, 공기열원 히트펌프 방식 시스템 냉난방기의 한랭 지역 동절 기온주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제상운전 시 문제점. 자, 제상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상에 대해서 착상되는 어떤 서리를 제거하는 걸 제상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상운전 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상운전을 하면서 발생한다. 그 히트펌프, 공기열원 히트펌프에서. 그죠? 그러면 그 공기열원 히트펌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끝내겠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교시 얘기하면서 2교시가 좀 쉬운 것 같은데 뜯어보면 어렵다. 라고 한 게 이런 문제들이 포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보면 제상운전 시 문제점. 자, 실내기 냉기 발생이 가능합니다. 냉기가 발생해, 실내기 쪽에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제상운전 완료 시 압축기를 재가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유동력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죠. 제상운전 완료 시 재가동 시 액상냉매가 압축기 쪽으로 흡입될 수가 있어요. 액압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막아줄 수 있겠느냐. 고려사항. 바이패스관 설치해서 제상운전 완료 후 재가동 시 액상냉매를 바이패스 시켜버림. 이걸 첫 번째 넣어놔야 돼. 액압축이라고 하는 게 메인 포인트야,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실외기 주변에 보조 전열 히터 등 별도 열원을 설치해서 제상 및 증발열을 확보해라. 증발기가 차가워지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적절한 제상 방법을 검토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표를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도 어렵죠? 6번도 지금 쓰는 말이 아니에요. 6번도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아니라고. 오픈셀, 클로즈셀. 예?
오픈셀과 클로즈셀 뭐냐면 오픈셀은 실 같은 걸로 섬유 같은 걸로 엮은 거예요. 보온재를. 섬유 같은 걸로 엮은 거예요. 오픈셀은. 엮어서 여기가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쿵 하면 물을 넣으면 물이 쑥 스며들어. 오픈셀. 자, 그 다음에 클로즈셀은 단위의 셀이 막혀 있어요. 단위 셀이. 어떨 때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 한 알갱이 하나가 다 뭐 한 거야? 거기다 기포 충진한 거죠. 그죠? 그러면 걔는 뭐야? 그 한 알갱이는 다 밀실한 구조로 갖고 있는 거야. 그 알갱이에다가 물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알갱이 하나에다가. 얘들을 클로즈셀이라고 해. 클로즈셀. 그래서 얘는 섬유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질이 여기에 해당돼. 무기질. 글라스울. 그 다음에 라굴. 그죠? 그럼 얘는 스티로폼, 비드법. 이런 것들.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둘 갖고 비교를 하고 그 비교 대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의 흡수성이에요. 물의 흡수성. 자, 오픈셀 같은 경우는 열려있기 때문에 물의 흡수성이 커. 그리고 얘는 흡수성이 작아. 실제로도. 그죠? 무기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그죠? 네. 단열성도 얘가 좋고. 그죠? 기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클로즈셀 그 다음에 오픈셀 요것도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다 무기질, 유기질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오픈셀, 클로즈셀 쓰던 용어가 등장했죠. 그죠? 네. 자, 그럼 개념만 파악하면 밑에 특성하는 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3교시 갑니다. 조금 좀 길게 하고 시장을 좀 길게 할게요. 길게 하고 오늘은 요 문제 경향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3교시 서술. 문제 1번. 공기조화기를 구성하는 열교환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열교환기 코일의 구조. 네, 그림을 표현하는데, 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헤더 있죠, 헤더. 그죠? 거기 그림 잠깐 보면, 인렛, 아웃렛, 헤더. 그죠? 그리고 이제 튜브들이 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플로어가 부딪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안 그려도 돼. 요거 말고 판형열교환기 형태로 우리 그 용어 설명에 나와 있는 그 형태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고. 두 번째 이제 냉매의 종류에 따른 열교환기 코일 종류. 요거는 이제 냉매라기보다는 열매라고 보시고 푸시는 게 맞아요. 열매. 그래서 냉수냐, 온수냐, 냉동기, 적용냉매냐, 증기냐. 그러니까 뭐 냉수면 냉수 코일, 뭐 온수 코일, 그 다음에 냉동기 냉매가 그대로 들어가면은 직팽 코일이라고 하죠. 그죠? 자, 열교환 효율 향상 방안. 이거 노가리죠. 노가리. 이 문제는 잘만 잡으면 점수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잘만 잡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2번. 자, 트랩과 봉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이걸 풀었겠죠. 그죠? 거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풀었을 거예요. 그죠? 뭐 설명할 것도 없고. 트랩의 역할, 트랩의 용도에 따른 종류와 구조, 봉수 파괴 원인과 대책. 됐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3번. 요거는 이제 제가 예상을 했던 문제죠. 협업. 모의사반에서도 냈었고, 이제 협업, 통시특강에 냈던가? 네, 협업 부분인데, 그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의 협업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인데, 이 문제를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많이. 못하는데, 이 문제는 협업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풀면 돼. 그러니까 협업 위에다가 그냥 업무라고 쓰면 돼. 업무. 협업이라고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냥 업무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IM 보면 뭐 주체별 업무, 그 다음에 단계별 업무 이런 말들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문제야, 그냥. 그리고 뭐 협업의 필요성 노가리죠. 으쌰으쌰 하자. 협업 대상 및 협업 범위. 자, 이것도 뭐 지금 제가 오타 있네. 3번에 협업 대상이 아니라 협업 범위예요. 방가로 3번. 그것도 뭐 서로 협업하자, 뭐 노가리야. 범위, 대상 다 노가리야. 다 노가리 풀시면 되고. 자, 대상은 누굽니까? 협업 대상은. 범위는 뭐 노가리 할 수 있어요. 대상은 좀 더 적을 수 있죠. 누구야? 문제 3번에 대상 나와 있잖아.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 유지관리사. 얘네 범위잖아요.
협업 범위가. 얘네가 같이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단계별 협업 기준은 그야말로 거기서 뭐야? 그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서 단계별로 업무를 쓰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 주체별, 발주자, 건설학 관리자, 설계사, 시공사, 유지관리사, 설계 단계 협업 기준 역시 뭘 쓰는 거야? 그때 업무를 쓰는 거야. 뭐죠? 뭡니까? 그 주체별로 업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공존행동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제 기계설비 이번 나왔잖아? 공존행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둘은 우리가 서로 친구잖아요. 친구. 공조와 설비는 친구다. 자, 나온다. 그래서 유심히 보시고요. 자, 문제 4번. 흡수식 냉동기의 세관 작업에 대해 다음 사항 설명. 이거는 흡수식 한번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잡았어. 흡수식 할 때 요걸 다 하거든. 일단 세관 작업 전 준비 사항. 근데 요 세관 작업 전 준비 사항이 약간 헷갈렸을 거야. 뭘 준비해야 되나? 준비물이 뭔가? 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렇죠? 보면은 냉수 및 냉각수 입출구 밸브 클로즈. 응축기와 흡수기 응축기의 냉각수 퇴수. 그죠? 증발기는 냉수 퇴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냉수 및 냉각수 입출구 온도 센서 분리. 냉각수 바이패스 분리. 그죠? 자, 열광기 세관 작업은 기기 세관, 화학 세관. 그 다음에 3번에 세관 작업 후 냉매 및 흡수액 조치사항. 방가로 1번. 흡수액의 조정 및 주입. 흡수액이 이제 기준치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네, 흡수액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운전 준비.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시운전 시 기내 상태를 듀링 선도에 최대한 가까이 조정하고 냉매 비중 1.02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블로우 다운 시켜라. 그 동그라미 2번 흡수액 농도 및 비중은 비례한 듀링 선도표를 기준한다. 비례한 빼고요. 그냥 듀링 선도표를 기준한다. 용액 정제 대상 냉동기는 싹 갈아엎어야 돼, 그냥. 싹 갈아엎어야 돼. 새 거로 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는 안 적더라도 흡수식 할 때 보니까 이거 용액을 막 갖다 막 딜이 막 빼가고 뭐 한 거 봤다고 하면 봤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 봤다고. 그죠? 그죠. 설계니까. 에너지고. 시공이에요? 발주 받겠는데? 시험을 안 쳤어요. 어디? 시험을 안 쳤어요. 시험을 안 쳤어요. 이건 알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맨날 시험 치라는 거야, 제가. 시험 쳤으면 어떻게 좀. 공부한 지 얼마 됐죠? 얼마? 뭐? 2, 3개월. 그럼 시험 쳤어야지, 2, 3개월이면. 그럼 시험은, 그렇네요. 아깝다. 발주처랑 유지관리는 무조건 이거 알거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돼 있는데, 이것도 뭐야? 요거는 이제 기계설비 기술기준 몇 번? 요건 제가 12번까지 보라 했는데 다시 수정해야겠네. 15번이야, 이거. 별표 15. 요거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죠, 이거.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법규 기출문제. 별표 15.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5. 우리 본교재 나와 있죠. 기계설비 일반 15번에 나와 있죠. 별표 15인가?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별표 중에 하나니까. 제가 15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12까지 보라고 했는데, 15도 보세요. 제가 아까, 망언할 뻔 했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놓고 15를 보지 말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건축 설비 리모델링 계획 시 진단 대상 설비, 진단 수행 절차와 진단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우리 저 학원생이면 이거 에브리베 다 풀었을 거야. 편하게. 푸시면 돼요. 그죠? 아주 편하게 풀었을 거야. 이 리모델링이 지금 그 문제가 다음 회차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회차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차 몇 월이지? 5월. 5월은 어디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해야 되나요? 그죠? 도대체 지금 감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포커싱을 맞추거든. 근데, 그래서 뭐 신재생도 막 그런 태양광 다 빼고 뭐 이런 거 다 뺀단 말이야, 원래. 빼고, 모두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리모델링에 초점 맞췄잖아. 그럼 나오잖아,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초점 맞출 데가 없어. 초점이 흐려졌어, 지금. 흐렸단 말이야. 그죠? 그때도 흐려져 있는 상태 아니야? 5월이면? 5월이면 이제 대선을 하는 시기죠.
출제가 대구 대선이 될 것 같은데 만약 대선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중도로 내겠습니다. 중도. 중도. 저는 이제 어디에 따라서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엔 중도로 어쩔 수 없어. 자, 노가리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게 리모델링 문제가 계속 나올지 아니면 태양광 쪽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입니다. 1번 문제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히트펌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압축 히트펌프 PI 선도, 이게 pH 선도죠. 우리 엔탈피를 H라고도 하고 I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I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진 지가 10년 이상 넘었어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PI라고 표현한 게.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등장했죠. 자, PI 선도를 그리고 그림 1의 4의 위치를 표시해라.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엔탈피가 써있네, 다행히, 친절하게. 그 다음에 2번, 연력학 제1법칙 설명하시오. 이게 관건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갑자기 1법칙? 그래갖고 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으로 해서 뭐 1과 1은 서로 변화되며, 그 다음에 뭐 해갖고 Q는 뭐 127분의 1이고 뭐 막 그걸 설명했다. 그러면 그냥 방어하고, 그냥 뭐, 다 그렇게 했을 거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1법칙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여긴 1법칙이, 이거 이상적인 엔탈피, 뭐죠? 그러니까, 응축은 증발 플러스 2잖아.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그렇잖아. 이게, 이거 뭐라고, 이거? 몰리에르가 지금 그렇게 그려졌잖아, 이렇게.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증발, 여기가 응축,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요만큼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1법칙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게 1법칙이야. 이게 1법칙. 응? 이게 1법칙. 이게 1법칙이고 요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뭐야? 다음 문제가 응축이라고 하는 발열 부분이 증발의 COP보다 왜 1만큼 크냐? 연결되는 문제란 말이야, 여기서 바로.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간파한 사람이 점수를 받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은 난방 성적계 COP 쿨링이 난방 성적 COP 히트라고 할 때 관계식 히트는 쿨링 플러스 1. 그죠? 그걸 증명해라. 그럼 뭐 문제없이 증명하는 것이고. 2번은 어떻게 풀었냐 관건인 거야, 지금.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 2번.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왜 선택하면 안 되냐면, 이음매? 그래, 오케이. 이음매 교과서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 풀 수 있어. 내 건가? 아니죠. 제 거 아니죠. 전 진동인데. 자, 이음매 풀 수 있어. 보강종류 풀 수 있어. 보강종류 한 3가지 있잖아. 풀 수 있어. 뭘 풀어? 3번. 장방응덕태 밀봉 등급 및 내용.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너무 명확해.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것도 좀 이상해. 그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뭐 덕트 제조업체나,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3번이죠. 넘겨보세요. 3번에 장방 덕트의 밀봉 등급 및 내용. N밀봉, A밀봉, B밀봉, C밀봉. 그래서 KCS 312020. KCS 312020.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예? 우리 건축기계 설비 표준시방서지 옛날. 덕트 설비공사에 나오는 덕트 설비공사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글, 이걸 알고 풀었다. 이걸 알고 이렇게 풀었다. 만약에 이 표를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조사 한번 해봐도 돼. 조사. 조사 한번. 조사.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짜옹에 대한 걸 조사 한번 해볼 수 있어. 짜옹. 그죠?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내가 조사받을 수 있어. 잘못하면. 자, 전 아닙니다. 자, 문제 3번. 자, TAB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에브리바디 선택을 했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 쉬운 문제였고. 자, 문제 4번. 건축기계 설비 시공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의 설명. 이거 완전 노가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아이템으로 나온 게 시공계획 시 포함될 사항을 하나 넣었잖아요. 이거 하나 쭉 한번 나래비 세워주면은 압도한단 말이야. 이걸 내가 시공계획 때 이런 걸 쫙 넣어야 된다.
필수로 한번 딱 해주고 뒤에 노가리 딱 쳐주면 압도적이죠. 아깝죠? 2교시 끝나고 가고 3교시 괜찮았잖아, 그죠?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그죠? 좋아요. 넘어가고. 자, 문제 5번. 이것도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 기계설비 기술 기준 별표 3이에요.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 일반건축, 환기설비 시공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법규를 모르더라도 평소 알고 있는 지식을 쓰면 돼, 그냥 상식으로. 공동주택 우리가 환기횟수 얼마로 하지? 0.5회.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할 때는 뭘로 하죠? 인당으로 하죠, 인당. 인당으로 일반 건축물 뭐 다중이용 빼고 대부분은 25cmh야. 그게 키포인트였어. 그 다음에 환기설비 시공 방법은 환기설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송풍기랑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도 어떻게 뭐 시공하는지 뭐 노가리 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는 법규 문제지만 한번 접근할 수도 있었던. 하지만 접근을 안 했겠죠. 거기에 별표 3을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공기 조화기 및 공조 설비 배관의 동파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예방 대책이죠. 자, 밑줄. 공기 조화기 및 공조 설비 배관, 밑줄. 이거는 여기를 이 단서를 갖고 풀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이제 그 동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수 관점으로, 배수 계통 관점 있잖아요. 위생 급수 배수 쪽으로. 그쪽으로 풀어버리면 이건 산으로 갈아버린 거야. 이거는 공기조화기나 공조 쪽으로 계속 그 배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동파 발생 원인. 자, 우리가 공기조화기와 공조 설비는 어디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계통이 지금 어디예요? 예, 계통이 지금 어디 계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요? 어디 계통이야? 공조기잖아. 그럼 이쪽이 닥트. 지금 요 계통이잖아. 닥트 계통. 닥트 계통. 그렇죠? 닥트 계통. 닥트 계통.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왜 동파가 왜? 여기 안에 왜 동파가 발생해? 왜? 발생할 일이 없잖아. 가장 치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얘 때문에 발생하는 말이야. 얘 때문에. 응? 뭐 혹자는 기계실이 겁나 추워서. 그렇게까지 춥진 않단 말이에요. 기계실이. 아무리 추워도. 그죠? 영하까지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추워버리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답안지가 안 쓰여져. 기계실 매우 추움. 안 되고. 그죠? 여기 뭐야? 얘가 그냥 쓱쓱쓱쓱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를 얼리는 거, 이 안에 있는 거를. 그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야, 이 문제는. 교과서 보면. 방가를 1번. 외기댐퍼 기밀 불량에 따른 외기 유입. 요게 메인 포인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공기조화기 배수행 있죠? 그죠? 네, 배수행 미처리. 얼 때까지 냅두는 거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날 춥다 그러면. 근데 코일 내 온수 정체. 야, 정체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왔어. 그러면 뭐 냉각 코일도 있고 온수 코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일 안에 물이 없으면 동파가 없는 거야. 근데 코일 안에 물이 있으면 동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하지 마라. 자, 밸브 불량에 따른 누수. 그죠? 누수. 누수된 물이 또 동파를 하는 거고. 공기조화기 동파 방지 히터 미설치. 그죠? 이제 쓸말 없을 때는 대책을 반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대책이거든. 대책을 반대로 쓰면 그게 원인이야. 그죠? 자, 예방 대책. 공기조화기 동파 방지 히터 설치. 그죠? 공조기 정지 시에도 어떻게? 돌려줘야 돼, 계속. 자, 아주 증기 흐름, 온수나 증기 흐름을 최소한 유지시켜줘야 되고, 근데 공조설비 배관의 열선 설치, 그 다음에 에어타이트 댐퍼, 기밀 댐퍼를 적용해라. 그죠?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참 좋습니다. 문제 좋은데, 물론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예전에 쓰던 용어를 이제 문제로 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수험생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감안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술사를 땄어요. 지금 땄어요. 지금 2025년에 땄어요. 2025년에 땄어. 그죠? 땄어.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출제위원 하면 막 나한테 하고 갑질하고 그러고. 갑질한 게 아니고 막, 저는 이 교수님이라고 돼. 이 교수까지 하고, 네, 누구세요? 이 교수 계속 그린 거?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건데, 여튼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서로 연락도 안 해. 그런 건 없고. 여튼간, 지금 2025년에 땄어요. 근데 2035년, 45년에 출제할 수 있잖아.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공부하고 가장 많이 연구했던 그때의 언어들이 나와요. 출제하실 때. 예. 그러니까 새로 지금 2025에 따신 분이 2035, 45년에 다시 공부해갖고 그걸 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언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당시 했다거나 이러면 그때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논문을 가장 많이 썼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이 기숙사 시험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기 좋아요. 그죠? 자, 고생하셨고, 요 끝나고 이제 스케줄 보고, OT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보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볼게요. 25분부터 할게요.